세대 차이가 아닌 시대 차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몽테스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지 웨일도 몽테스큐의 이야기로 오마주해서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들도 아마 명언을 한번 여러분은 지금 세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언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농장, 참 그 사회적 풍자를 잘 해놓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대안은 뭐냐? 먼저는 구조가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인식은 그대로여서 바뀌어진 시스템과 나의 인식의 차이죠.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우회전, 대표적 현재의 아노미 현상입니다. 우회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색등 전멸. 황색등 전멸 시에 그 가라는 거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인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는 나타났지만 아직 내 인식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가 발생해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만들어낸 그 세대와 그걸 따라가 주어야 되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집단이죠. 세대 갈등이 일어나죠. 이 세대 갈등의 양상이 뭐냐?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경쟁해요. 구별됩니다. 접촉 및 정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통합이 일어나면서 지식이 전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회 분열이 일어나서 세대의 지식이 전승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대표적인 곳이 우리보다도 먼저 세대 차이 느끼면서 이른바 사토리 세대, 히키코모리의 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세대가 여러 개 차이가 났다라고 우리 김기능 교수님이 작년에 가인즈 컨퍼런스에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주었죠. 지금 우리나라 어쩔 TV, 저쩔 TV, 냉장고, 네가 하는 말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세대 통합의 노력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MZ세대, 시니어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밀레니얼 세대, 젠지 세대, 알파 세대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가면서 막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막 갈등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주 적극적인 세대 통합에 아주 적극적인 70년대 그리고 60년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젊은 힘 팔팔한 이 세대들이요.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들의 생존 방식과 욕구를 이해할 때 세대는 시너지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 일본 젊은이들 20대 37.3%. 한 달 평균 외출 횟수가 몇 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근, 쇼핑, 운동 다 합쳐봤자 37.3회. 퍼센트가 아니라 회네요. 37.3회밖에 안 돼요. 30대 49회, 40대 45회, 50대 45회, 60대 42회, 70대 40회. 별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한다. 20대 24.9%가 히키코모리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다 있어요. 이런 세대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일본 청년 세대와는 달리 한국은 표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의 생존법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 변화를 구별짓는 것이 세대 변화를 구별짓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참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요 시퀀스 참 저도 봤어요. 이건 제가 유튜브로 잘라 오는 것만 전체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치아 교정까지 이 나이에 해준 걸로 볼 때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신경과 노력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죠. 날 키우지 말든가 나를 낳지 말든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나이 때의 제 아들에게 들었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대 갈등 아닙니까? 세대 갈등의 아주 극단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일 텐데 할머니 와 있지만 어떻게 못해? 너무 힘드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예, 여기가 엄마가 있죠, 여기에. 엄마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엄마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찾아왔죠.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힘드는 그녀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힘들죠. 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참 저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나도 엄마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 인식이 저는 가족에서도 필요한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베이비 부모 세대나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나 자기들끼리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거기에. 누가 볼 때? AI가 볼 때. 휴먼 고생이 많군. 너네들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애들인데 왜 너네들끼리 그래? 예.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도 AI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요. X세대, Y세대, G세대 거기서 거기에요. 휴먼 너네들끼리 지금 다르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이 약한 휴먼들 예. AI 앞에 모두는 평등합니다. 인간 뭐 나이 60세 70세 나이 20대 아이고 너네들끼리 고생이 많다. AI인 내가 볼 때는 너네들 얼마 안 남았는데 일자리 얼마 안 남았는데 너네들끼리 뭐 이어폰 예, 돼지고기 굽기 야 고생이 많다 너네들끼리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니 좀 커봐라 AI 정도 돼봐라 내가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면 너네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거 안 들리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변화에 지금 아직 덜 민감하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너무너무나 강력한 AI의 변화 앞에 인간은 지금 네,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흔들거리며 허리가 부슬부슬해질 정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진격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이 또는 아마존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신다면 요즘 것들은 이래 아이고 꼰대네 MZ네 그런 이야기 AI가 보고 웃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에서는 핸드폰 마이크가 커져 있다면 여러분들 핸드폰 드시고요. 지금이라도 내일부터 나 자전거 사고 싶어 아주 가벼운 자전거가 나 필요해. 네, 오늘 저녁부터 자전거 광고가 저한테 뜰 겁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대 갈등이나 시대의 변화나 이런 이야기 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았죠. 휴먼들이요. 타임을 모아서 누구를 준비해야 돼요? AI를 준비해야 됩니다.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거 공개했는데 대표 시켜놨더니 못하겠다고 찾아왔다. 제가 좀 어그로를 끕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죠. 저희 가인지 캠퍼스 사업대표인 우리 김도희 대표 미니진이 아니죠. 김도희죠. 대표 시켜놨더니 뭐 힘들다. 뭐 직원들 아유 힘들어요. 뭐 시간 급해요. 성과 관리하기 힘들어요. 직원 미팅하기 힘들어요.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고소하든지 제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줍니까? 실무자일 때 그럴 때 제가 마음속으로 너도 네 밑에 직원 한 명만 둬봐라. 나의 고생을 이해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고소한 마음으로 제가 봤죠. 역할이 달라지니까 나이가 MZ세대입니다. MZ세대예요. 역할이 달라지니까 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자, 이 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오늘 복수하려고 이거 틀었습니다. 이때 최지혜 연구원님, 저와 여러분들이 김경민의 경영 벙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아주 초기에 열심히 도와주었던 멤버죠. 지금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출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풋풋하죠? 네, 웃고 있네요. 네. 이때도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길래 이게 뭐 20대입니다. 20대인데 팀원 한 명만 생기면 내 입장을 이해할 거예요. 그랬는데 팀원이 최근에 팀장이 돼서 목표를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바인딩을 하고 팀워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팀장의 역할을 하면 그때부터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이게 핵 개인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네. 느끼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세대 차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지 마시고 역할을 봐야 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부여해 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도 배우고요. 조직도 배우고 팀장 리더십도 배우고요. 조직화해내는 거 다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입장이 달라져요. 역할이 달라지면. 그러므로 세대 차이로 보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로 보시고 시대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각자 맡은 역할의 차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컨설팅을 하면서 청년 경영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청년 경영자들 20대 30대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참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리더십을 배우려고 그러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처럼 막 물어보려고 그러고, 뭐 하나 알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찾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자꾸. 역할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고요. 인식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관점이 리더십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